예, 저는 소방 기술사고요. 예, 표윤석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모아 소방 전기학원에서 예, 평일반, 예, 심연반을 가리키고요. 예, 일요일날 기본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 문제풀이를 예전에 여기서 했습니다. 예, 5년 전에. 예, 개인 사정으로다가 그만두고. 안 들리세요? 네, 안 들려요. 뭐야, 이거 어떻게 돼? 달리세요? 예. 다시 할까요? 예. 예, 제가, 기술사 합격하는데 강산에 한번 바꿨습니다. 예. 1차 합격하는데. 예,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서는 그 내용들을 보시는데, 예, 문제풀이는 내용을 보지 마세요, 우선은. 예. 왜 그러냐? 예, 이렇게 안 써도 점수가 잘 나오신 분들은 잘 나오고, 이렇게 똑같이 써도 점수가 안 나오신 분들은 안 나오세요. 제 경험이 그래요. 그럼 어떻게 점수를 잘 나오냐? 그거 좀 말씀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기본반하고 심연반을 가리키는데, 예, 중요한 건 이겁니다. 10점짜리하고 25점짜리. 기본반을, 예, 기본으로다가 건너뛰는 분들 많아요. 한 번 듣고 넘어가셔요. 예. 그러면은 심화반에서 굉장히 힘드세요. 이 기술사를 제가 공부를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연구반에서 8년 정도 있잖아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될 것 같을까요? 예, 바닥 다 보이고 공부를 다 했는데도 내가 하는 게 맞는지도 모릅니다. 여기 지금 4교시까지 다 시험 보셨죠? 안 보셨어요? 근데 문제풀이하러 왜 오신 거예요? 4교시까지 다 보셨다면 기본적으로 몇 년을 공부하셨습니까? 기본적으로 2년을 하셨어요. 2년을 했으면은 소방기술사책을 몇 번 돌리신 거예요? 4번 돌리셨죠? 예. 기본반에서 배웠던 게 심화반의 월라스에 뭐 다른 내용이 있나요? 안 그래요? 지금 기본반에서 1년 정도 충분히 배우시고 오시면은 심화반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기본반에서 이 정도 하면 되겠다 하고 올라가셔서 심화반부터 달리세요. 그런데 기본반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안 하시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기술사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 제가 기본반에서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하는 법과 쓰는 법을 아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반에서는 공부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처음 기술사를 공부하게 되면 저도 일반적인 사람이니까 그게 좀 잘 안 됐겠죠. 예, 암기 위주가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암기하는 거를 예, 어떻게 암기할 것인지를 갖다가 많이 연구를 해요. 좀 다른 건 필요 없고요. 예, 시간이 없으시니까 예, 여기 3교시 문제풀이를 좀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3교시 문제가 제가 한 3문제만 좀 풀어드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있는 답안지가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예. 왜 그런지는 좀 이따 설명드릴 건데, 제가 기본반에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기본반에서 10점짜리하고 25점짜리가 있는데 10점짜리 같은 경우는 대제목을 3번 이상 넘기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예. 왜 그러냐? 1번, 2번, 3번 대제목을 선정을 해요. 그리고 물어본 걸 몇 번에 쓰라? 예, 2번에 쓰라고 합니다. 제가 기본반에서 가르치는 10점짜리는 어떤 거냐면은 검증이 좀 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문제를 이렇게 썼을 적에 최소 6점을 맞으면 우리가 6점을 만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6점이 아닌 7점을 맞게끔 하는 답안지였거든요. 그거는 제가 기술사 공부하면서 예, 그 4년 정도 됐을 적에 이 답안지 표준화가 됐었어요. 근데 문제는 25점짜리였어요. 25점짜리가 안 돼요. 여기 시험 보시면 알겠지만은 마의 교시가 있어요. 마의 교시. 4교시 중에 2교시하고 4교시가 2교시하고 4교시가 점수가 파이로다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나머지는 다 잘 봤어. 그런데 그 2교시나 4교시가 47점이나 48점 차이면은 꼭 59점 몇으로 나와요. 합격을 못 해요. 이게 좀 제가 그래서 한 2교시를 잡았으면 불안한 거는 4교시가 되고, 예, 2교시를 잘못 봤으면 4교시는 무난했어요. 거의.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은 공부를 한 강산이 한번 바뀔 정도로 공부를 하시면은 느낌이 와요. 예, 근데 항상 2교시나 4교시 주 중에 하나가 꼭 이랬어요. 그래서 예, 709점. 그게 59분이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평점이 58.96, 59점 몇 이렇게 계속 나와요, 이게. 그래서
연구했던 게 10점짜리는 됐는데 25점짜리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답안지가 정답이 많습니까 틀립니까를 말하는 것보다 요거를 좀 말씀드리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지금 설명드립니다. 지금 보시면은 문제풀이 보시면은 답안지 보시면은 그게 반줄입니까 한 줄입니까? 한 페이지도 안 나오겠죠? 예. 근데 문제가 그거예요. 요거니까. 물어본 게 뭐예요? 여기 있으니까 여기에 지정수용 몇 배인가 계산하시오라고 물은데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이 문제가 우리가 25점짜리라는 거는 2페이지 반을 쓰라는 거고 10점짜리라는 거는 한 페이지를 쓰라는 건데 이걸 어떻게 2페이지 반으로 늘리냐 이게 중요합니다. 아까 10점짜리는 1, 2 대제목 1, 2, 3번으로 해갖고 물어본 거 여기다 쓰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다 뭐 쓸까요? 물어본 게 뭔지 설명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연소 범위의 영양수를 물어봤어요. 그럼 여기다가 연소 범위 영양수 쓰겠죠. 그럼 여기 1번에다 뭐 쓴다? 연소 범위가 뭔지 설명을 좀 하셔야 돼요. 예. 그럼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연소 범위가. 아, 그건 알고 계시죠? 연소 범위가 좋지 않은 거죠? 예. 그러니까 연소 범위가 좋지 않으니까 기술사로서의 마인드가 어디로 간다? 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연소 범위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 아니면 연소 범위 밖으로다가 어떻게 얘를 갖다가 할 것인지 물적 조건을 재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쓰시는 게 10점짜리 답안지예요. 그러면 25점짜리는 어떻게 하냐? 물어본 거를 우리가 저 공부할 적에는 대제목을 5분 이상 넘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 아니야, 그거. 그거 아닙니다. 제가 말할 때는 그 5년 전에 여기서 수업을 해서 저기서 기본만 듣는 분들이 지금 옆에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뭐라 했냐? 25점짜리는 대제목을 물어본 게 여기부터 3번부터 쓰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럴까요? 혹시 기술사 수업 들을 적에도 뭐 교수님 얘기할 적에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건 아니시죠? 예. 여기 지금 50명이 연구해요. 제가 기본반에서도 많이 질문을 하거든요. 주거니 받거니. 근데 대답들을 안 하세요. 근데 하도 안 하시니까 제가 기본반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말씀을 하셔야 면접에 가셔서 말이 나오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셔야 시험 보실 적에 저랑 대화한 게 머리에 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원래는. 우리 기술사 답안지, 제가 왜 10년 동안 공부하면서 합격을 못했냐면은 책만 다다다다 외웠어요. 똑같이. 그게 문제가 돼요. 그게 정답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공학을 배워요. 공학을 배우면은 그 공학을 배움으로써 문제점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예. 쉽게 얘기해서 그 서징 아시죠? 예. 펌프에서 일어나는 이상현상이 세 가지가 있는데 흡입축, 펌프 자체, 토출축 해가지고 캐빈테이션이냐 수격이냐 아니면 서징이냐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배울 때 수계에서 서징을 배우시는데 그거는 소방펌프에서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죠. 서징은. 왜? 소방펌프는 우하잖아. 근데 거기 조건은 뭐예요? 우상이잖아요. 아니, 안 그래? 공학적으로 발생할 수 없어요. 그리고 서징이 발생하더라도 어떻게 되냐? 물은 비압축성 유체이기 때문에 밀고 나가요, 그냥. 문제는 뭐냐면 압축성 유체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송풍기에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 근데 거기 서징에 보면 뭐라고 문제가 나옵니까? 문제점이 뭐라고 그래요? 책에 보면. 그렇죠. 기능상. 이건 책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책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서징은 전동기에서, 송풍기에서 일어나죠? 재현에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을 할 적에 서징에 있는 책에 있는 게 정답이 아니라니까요. 공학을 배우시고 거기에 따라서 이게 틀 수 있는데 제가 대화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걸 찾는 거예요. 여기 계신 그 선배님들은 기술사를 준비하고 계시지만은 실전에서 경험이 훨씬 많으세요. 그 경험을 어디에 녹여놔야 돼? 답안지에다가. 그런데 자기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을 답안지에 녹여놓지 못하고 책에 있는 내용을 암기하고 쓰고 계세요. 그럼 저처럼 가는 거예요. 그거를 7년 넘고 나서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차이가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정답이 아니라니까요. 야, 우리 반은 그러니까 아니라 모아에서 듣고, K학원에서 듣고, 미동 가서 들어보세요. 정답이 다 똑같은가? 기술사는 어떤 걸 논리를 필 적에 이래서 이렇게 합니다라는 걸 튀는 게 기술사지, 물어본 거 묻고 답하는 장학 지도가 아니에요. 서징 현상의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은 없어요. 기능 상실하는 용어가 없다고. 기능이 상실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현에서 청결점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A셋. 건조 가능 시간이 어떻게 되겠어요? 길어지겠어요? 짧아지겠어요? 예, 짧아지고. 그러니까 짧아지니까 피난 가능 시간이 어떻게 됐어요? 안정성이 저하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적 무적 피해가 증가하겠죠. 이게 정답이라고 또 말씀드릴 수가 없다니까. 공부하시다 보면 본인적으로 나는 공부를 하려고 이렇게 느낌이 드니까 느낌을 알고서는 그걸 쓰시는 게 그 정답이에요. 책에 있는 거 저는 잘 대다 외웠다고요. 그래서 똑같이 쓰고 나서 뿌듯하게 나오지. 그런데 점수는 뿌듯하게 안 나와요. 왜 이 말씀 드리냐? 여기서 지금 이거에다 계산 문제 보면 한 페이지도 안 나와요. 그러면은 여기다 썼을 적에 이 문제 쓴다면 이번에다가 뭘 쓸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도입 부분에다가는 이게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서 좀 설명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 답이 안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있는 인류 위험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정수량 몇 배인가 계산할 수가 나는데 요걸 계산하다 보면 6.5배가 나오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계산할 적에 얘를 갖다 계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럼 이번에다 도입 부분에다 뭘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어떤 분은 인류 위험물을 설명하실 분도 있을 거고, 그렇죠? 인류 위험물 설명하면 거기다 분명히 지정수량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계산을 하면은 여기에 인류에 설명했으니까 인류에서 답하시는 분은 이 4번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소환 대책이 들어가겠지. 무기 가상으로는 냉각 소화가 안 되니까 어떻게 질식을 하면 되겠고, 기타는 다 어떻게 냉각하면 되겠죠. 이런 내용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도 정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 얘가 인류 위험물이 아니라 지정수량을 물어봤으니까 나는 뭘 얘기하겠다? 지정수량을 얘기하겠다 하면 지정수량을 쓰겠죠. 그럼 여기 지정수량이 들어갔으면 얘를 들어갔으면 계산을 했고 났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지정수량에 따라서 소화 난이도 등급에 따라서 소화설비나 경보설비나 피난설비가 어떻게 되겠다. 이걸 쓰겠죠. 이게 다 정답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제가 느낀 건 그거예요. 문제 풀이할 적에 제가 쓴 게 정답이다? 아니라니까. 물어본 거 써야지. 물어본 건 쓰는데 도입 부분과 마무리는 어떻게 한다? 내 생각으로 전개를 하셔야 돼요.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뭐냐? 그냥 쓰라고 해서 써놓은 거고요. 이건 정답이 아닙니다. 계산한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6.5배. 그러면 다음 건 어떤 거냐? 항공기 부위별 화재 위험성 및 항공기 화재 시 소화 설비예요. 이런 문제를 딱 보시면 딱딱딱딱 식어서 하는 문제도 제가 뒤에다 한번 더 설명드리겠지만은 자, 여기 문제를 딱 보시면 대제목이 딱 나오셔야 돼요. 25점짜리에서는. 그리고 10점짜리도 마찬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첫 번째 뭐예요? 부위별 화재 위험성이에요. 그리고 항공기 화재 시 소화 설비예요. 그러니까 소화 설비가 뭐냐 물어봤대요. 그러면은 1번 배우고 2번, 3번, 4번이니까 3번에 위험성이 들어갈 거고 4번에 소화 설비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번에도 무슨 쓸 거예요? 이거 고민하셔야 돼요. 기본반이 왜 중요하냐면은 공부하는 법, 쓰는 법 배워요. 10점짜리 저는 10년 걸려서 합격을 딱 1차 할차 적에 다른 사람들은 그랬어요. 저한테. 윤서가 합격하면 한 달간 기분이 좋다. 저는 며칠 기분이 좋았을까요? 여기 맞추면은 상품이 있습니다. 며칠 기분이 좋았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한 달 정도는 기분이 좋았다고 그래요. 왜? 한 달 뒤에는 면접 준비해야 되니까 한 달까지는 기분 좋아. 합격했다는 얘기를 드리는데 시험을 좀 본 것 같았어. 보는데 뭐라 하냐면은 문자가 온다 했습니다. 문자가. 근데 문자가 안 왔어요. 9시 넘어서 9시 반까지. 아유 씨. 이번에 또 떨어졌나 보다 했어요. 근데 제가 115에서 합격을 했는데 까똑이 왔더라고요. 까똑이. 까똑이 왔습니다. 문자가 안 오고. 그래갖고 했는데 딱 합격하고 나서 10분 기분 좋더라고요. 10분 딱. 10년 걸리다 보니까. 그러면서 하는 게 이거를 이렇게 시험 보고서는 이렇게 준비했으면 됐을 텐데 그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소방기술사 수업을 하면은 기본반을 학교다. 그래서 4, 5년 전에 그래서 제가 신법반 안 하고 기본반을 했어요. 왜? 기본반에서 소방기술사가 뭔지 기술사를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이 처음 와서 다른 거 기술사 갖고 오시는 분들은 그거 안 들어도 돼. 왜? 답안지 쓰는 팩트라고 공부하는 방법 뭘 아니까. 그런데 저같이 맨땅에 헤딩하듯이 기술사가 괜찮더라.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들어왔는데 기사 자격증 싼 기사 따고 들어왔는데 중요한 건 뭐다? 공부하는 법하고 쓰는 법이 완전 틀렸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던 게 기본반이 왜 중요하냐면 공부하는 법하고 쓰는 법을 배우시지만 10점짜리 쓰는 것만 철저하게 가르쳐요. 그러고 나서 한 번 듣거나 두 번째도 들어가라고 그래요. 1년 들으라고 그래요.
왜? 두 번째 때는 뭐냐면 이제 슬슬 암기 서브노트를 만드셔야 돼요. 그 서브노트를 누구한테 검토한다? 예. 강사들한테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반 때 서브노트를 몇 프로 정도? 30%를 완성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심화반 넘어가는 거예요. 심화반은 뭐냐면 우리 각 모든 그 파트가 강론으로 되어 있죠. 이 총론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연결되어 있는 거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25점짜리 답안지를 완성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서브노트를 어떻게 한다? 거기서도 30%를 완성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60%밖에 안 되죠. 예, 60%만 하시면 돼요. 그 이상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딱 2년 정도 하시고 나면은 점수가 이제 나오실 거예요. 예, 최소 맨초 50점에서 55점을 넘어 시작을 하세요. 암기량에 따라서. 그리고서 3년째는 올라간다. 연구반을 올라가셔야 돼요. 서브노트 60%의 의미가 뭐냐면 그 이상 만드시면 안 돼요. 예, 연구반 가면은 책에 있는 문제가 아니고 새로운 문제들, 이슈가 되는 문제들을 다 준단 말이에요. 그거를 정리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된다? 집에 갔다가 쌓아놔요. 그럼 가연물에 쌓이겠죠. 예. 화재 과학도 커지는 거예요, 진짜. 예. 화재 과학도 줄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정리를 빨리빨리 해서 버리셔야 돼요. 제가 그걸 못했어요. 못하다가 나중에 학과거니까 그래, 이렇게 가르치자 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항공기라고 얘기했는데 항공기 부위별 화재 위험성과 화재시, 소화시, 화재시 소화설비 나왔는데 2번에 위험성, 3번에 소화설비 쓸 거예요. 그러면 2번에 뭐 쓸까? 이렇게 된 거예요. 2번에 항공기가 불이 나는데 얘가 날아다가다가 불난 건 아니죠? 착륙하다 그랬죠? 그렇지 않아요? 아, 공부하시니까 TV를 안 보시는구나. 그쵸? 예, 알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면은 항공기가 동체 착륙이라든가 착륙할 적에 예, 뭐 밖에 잘못돼가지고 예, 동체가 닿아서 화재가 발생해서 불이 나는 거거든요. 그럼 항공기가 뭘로 만들었습니까? 제가 모르는 건 아니죠. 예, 알루미늄이죠. 예, 알루미늄 만들었으니까 어떤 분이 여기다가 도입백에다 뭘 했어요? 알루미늄 화재의 위험성을 쓸 거예요. 그러면서 테레미 반응이라든가 발열 반응이라든가 그런 거 설명하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어떻게 쓰겠다? 여기는 항공기의 구조적 특성을 쓸 거예요. 그래서 공간적 특성이 어떻고, 예, 화재 특성이 어떻고, 거주자 특성은 어떻고 하는 걸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이 권련이 틀어지겠죠. 소화설비에 따라서 되고 여기서는 5번에 가면 뭐예요? 항공기 화재시 고려사항이라든가, 예, 항공기 화재시 어떻게 된다? 그런 걸 쓰시겠죠. 이게 25점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정답, 여기 있는 정답은 정답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거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틀려집니다. 그래서 10점짜리는 줄여야 되고 25점짜리는 어떻게 한다? 늘려야 되는데 그 늘리는 게 어떻게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이. 예. 이 흐름을 아셔야 돼요. 물어본 것만 그냥 위험성 여기 쓰고 소화설비 쓰고 여기서 또 갑자기 고려사항 나면 아니 뭘 고려하실 건데 도입 부분에서 뭘 쓸 건지를 갖다가 언급을 해서 얘가 일로 오셔야 되는데 그래서 6번에 결론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20분짜리입니다. 근데 이게 처음 들어서는 약간 안 돼요. 왜 그러냐면 25점짜리 그 심연반을 수업을 하다 보면 어떻게 했냐면 처음 한 바퀴 들어갈 적에는 25점짜리 답안지가 안 나오세요. 기본적인 게. 그래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두 번째 들어올 적에 이제는 기본적인 답안지가 나오기 때문에 두 번째 들어갈 때 이걸 가리킵니다. 예, 뭐와 연결되어 있고. 예. 우리 공부를 많이 하셨잖아요. 예, 많이 하셨기 때문에 뭐 내장뒤 선정식 고려사항 같은 거 쓰면은 뭐라고 합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강사하고 이게 대화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뭐가 된다? 책에 있는 내용에서 탈피하실 수가 있으세요. 안 그러면은 절대로 혼자서 못하십니다.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면 틀린 대답도 괜찮아요. 예, 주거니 받거니 해야 돼요. 이게 소크라테스의 뭐 귀납적 추리방법인가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그게 맞아요. 그래야지 답안지가 어떻게 돼요? 틀려집니다. 내장재에 구빌권 하면 뭐라고 합니까? 예, 연소 속도가 적을 걸, 열 방출이 낮을 걸,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25점짜리 보시면 공부를 하시다 보면 뭘 배우시면 요령량을 배우십니다. 요령량. 요령량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연서에서 배우는 요령량이 있고 수기에서 배우는 요령량이 있어요. 수기에서 배우는 요령량은 소화 약조로서의 요령량이 냉각을 의미하지만 연서에서 말하는 요령량은 로시를 말하는데 이 로시가 화재 초기에는 열관성에 영향을 주고 초기 이후에는 열 확산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 초기에 열관성에 영향을 주니까 예, 가발이라고 하거든요. 가열거량 거리하고 발화 시간에 영향을 줍니다. 열 확산율은 뭐에 영향을 열 침투 시간에 영향을 줘요.
그러면은 자연스러운 연수 속도니 열 방출률이 가연성비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공부하시다 보면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예정대도 화재 저항이니까 열용량, 열관성, 열 확산율, 열 침투 시간 중요하겠죠. 그러면은 똑같은 대답이지만은 어떤 사람은 다 이렇게 쓰지만은 이게 틀리거든요. 이게 25전자의 자반지 특성이에요. 그래서 소방은 하나예요. 엮여 있습니다. 이 엮여 있는 거를 어떻게 한다? 어떻게 엮느냐. 그래서 10전짜리는 뒤에 숨어 있는 게 뭔지 찾는 수분 그림 찾기예요. 25전짜리는 뭐냐? 퍼즐 맞추기예요. 이걸 갖고 와서 어떻게 맞출 것인지 공부한 걸 갖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입부분과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갑자기 여기서 뭐 위험성 쓰고 소화설비 쓰고 갑자기 저기 5번에 가가지고 뭐 고려사항 쓰고 막 그러시면은 생뚱맞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에 지금 문제 풀이고 들어오시면은 다른 거 보지 마세요. 뭘 보냐?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각종 강사가 어떤 스타일이냐. 두 번째, 다음 문제는 뭐가 나올까? 이해되시죠? 자,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20번째이고 언제나 그런 게 있습니다. 딱딱딱딱 찍어서 물어보는 게 있어요. 딱딱딱딱 찍어서 물어보는 짜증 무지하게 나죠. 뭐 기사도 아닌데. 그렇죠? 여기 있는 거는 아까 설명드렸던 그 본문 내용이고 이거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여기 보시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제가 3교시 때 두 가지 파트너다 썼습니다. 답안지 형식을. 2번 보시면은 뭐가 있습니까? 2번에. 펌프에 대해서 뭐 유효빈 양정에 대한 그 영양요소라든가 그런 거 있죠? 그리고 네 개 물어봤어요. 4개. 그거를 제가 각각 물어본 걸 뭘 만들었다? 대제목으로 만들었습니다. 대제목으로. 그렇게 대제목으로 만들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돼 있는 것도,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걸 또 3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얘를 각자 대제목으로 잡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 하나로다가 잡습니다. 하나로. 이렇게 해서 1번 설비의 형식, 2번 설비 형식에 따른 설비의 크기, 3번 설치 가능한 헤드의 종류 해가지고 중제목으로 이렇게 치는 게 있어요. 다 맞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가 준비작동식, 그 NFPA 13을 얘기하면 뭘 얘기합니까? 국내는 준비작동식의 뭐 문제점이 뭐라 그래요? 무슨 방식이에요, 국내는? 시험은 보셨죠? 이거 저한테 써주는 것 같아요, 계속 그냥.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가 있어요? 2차 측에 헤드를 갖다 증설을 시키는데 배관이 새는지 안 새는지 확인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 그러니까 헤드를 갖다 증설하는 애들이 뭐래요? 분명히 여기 물 넘어가면은 천정 살 거라고. 얘기 안 해요? 그러면은 그런 문제점을 알면 그걸 어디에 쓰겠어요? 여기다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3번이니까 3번에 쓰겠죠? 4번에 쓰겠죠? 4번에. 3번이니까. 그러면 2번에다 뭐 쓸 거예요? 국내 스프링클러 설비의 작동 원리라든가 동작 원리를 쓰겠죠? 그래야 LFP하고 비교가 될 거 아니야. 갑자기 이거 쓰고선 3번에 가서 국내 스프링클러 설비의 문제점에 그거 하면 짱뚱맞잖아. 바로 이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갖다 어떻게 한다? 10점만 시키세요. 줄이세요. 왜? 쓸 거 많아요. 갖고 와서 엮어서 쓸 거 많아요. 이게 심화반 특성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되면 10점과 25점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된다? 서브노트도 한 60% 정도 되면 어떻게 된다? 연구반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제. 아니, 기본반에서 심화반 올라가시고 심화반에서 연구반 올라가시는데 중요한 거는 강사들하고 상의 좀 했으면 좋겠어. 아니, 무슨 군대에 2등병에 1병 올라가듯이, 저희 때는 7, 8, 5, 6, 7, 8, 5거든요. 제가 6개월, 7개월, 8개월, 5개월이었는데 6개월 지나면은 1병 되고 7개월 지나면 3병 되고 본인이 선택해서 중요한 건 제가 5년 전에 어떤 것도 있냐면 연구반에서 오픈북으로 시험 보시는 분들 봤어요. 거기 왜 앉아 계신 거예요, 거기? 오픈북은 기본반에서 하는 거예요. 답안지 형식을 맞추려고. 그리고서 심화반 들어가시면 이제 슬슬 어떻게 해? 보지 말고 쓰시는데 기억이 안 나니까 살짝 보고 쓰는 거지. 오픈북은 답안지의 틀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가 펜글씨 교정할 적에 그 펜글씨를 빨리 쓰지 않죠. 무리겠어요. 그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연구방에 들어가서는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야? 모르면 어떻게 하는 거야? 짜내가지고 얘를 갖다 어떻게 엮을 것인지, 어떻게 쓸 것인지 쓰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도, 살짝 들춰보고, 그거 연구방 올라가지 마세요. 괜히 올라가셨다가 박수부대 되세요, 박수. 같은 연구반에서 합격하신 분들 어떻게 열심히 박수 쳐주셔야 돼. 아셨죠? 제가 뭐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어떠냐면 이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0점짜리 답안지, 20번짜리 답안지 공부하시는 거고, 답안지 쓰는 거를 좀 이렇게
저만 해도 이게 또 아닌 것도 있어요. 근데 저는 학교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아셨죠? 예. 이만 마치겠습니다.